요양보호사 얘기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앞에를 이렇게 접고 뒤에를 겉에 거기서들 덮어서 오늘 한겨레 라이브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룸 토크는 한겨레 지면을 통해 선보인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의 권지담 기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권 기자는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올해 초 한 달 동안 인천과 부천에서 직접 요양사로 일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그리고 오늘 부모 잃은 다음 날도 누군가의 부모를 돌봐야 했다. 이 두 기사를 통해 요양원에 갇힌 어르신들의 삶,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고된 노동을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권지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월요일부터 연재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두 차례 기사가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제 생각보다 뜨거워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일했던 요양원과 네. 제가 일했던 또 공부를 했던 학원에서 네. 분들이 연락을 오셔서 기자였냐. 아하, 그때는 이렇게. 몰랐으니까. 네, 예. 배신감을 느꼈다. 뭐 아.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예. 같이 일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예. 생각보다 저는 배신감을 느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자기 한겨레 팬이다. 예. 기자가 꿈이었다 이러면서 예.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네, 이런 예. 게 필요하다라고 네.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고요. 그거 말고도 네. 메일로 독자들께서 본인의 어떤 애충, 뭐 네, 고충이나 고충. 뭐 평상시에 느꼈던 어려움들, 네. 그리고 이런 건 좀 실어달라라는 대안 제기까지 많이 대안까지. 연락을 네. 주셨고요. 뭐 네. 댓글도 정말 몇백 개 이상씩이 많이 달려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준비를 시작하고 올 초 두 달 동안 일했으면 굉장히 그 장기 기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죠?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요. 네. 일단 먼저 자격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거라서.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보시면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 2의 2항 및 네.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을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거는 네. 9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고요. 네. 그러니까 추석날부터 학원에 다녀서 네. 시험을 11월에 봤습니다. 그때 권 기자가 저랑 같이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그때 열렸던 정상회담 취재 같이 했었죠. 그 직후인가요? 직후에 바로 네. 정상회담 취재가 끝나고 투입이 네. 돼서요. 학원에 다녔고 네. 한 달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실습을 마치고 네. 11월에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네. 12월은 자격증 이제 취득을 한 후에 네. 취업을 시도를 했고요. 한 달 정도 만에 취업이 성공해서 1월 말부터 2월까지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험이 어렵지는 않던가요? 시험이 사실 네. 80세 할아버지도 붙을 만큼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호학이 있고 또 주부들의 기본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뭐 식품 관리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미혼이라 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죠. 네. 요양보호사 체험을 하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우선 저희 팀에서 네. 이 노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어떤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다 뭐 이런 지적들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 크게 두 개 문제를 꼽자면 청년과 노인인데 예. 청년은 이제 저희가 노동오야지로 체험을 했으니 네. 하반기에는 노인 문제를 해보자 네. 해서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제가 평상시에 이제 노인과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네. 또 저희 친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8년 전에 좀 계셔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밑바탕이 됐던 거고요. 네,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고 해서 예. 실제로 좀 부딪혀보자. 직접 그냥 간접 체험 말고 직접 요양보호사 되면은 더 예.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사를 못 읽은, 아직 못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직접 한 달 동안 요양보호사로 겪은 그곳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제가 정말 데려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가 거기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예. 집에서 돌보시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거기서는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도 뭐 목욕을 할 수도 예.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곳이라서 참 그런 점은 노인분들에게 답답하다라는, 그래서 감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됐고요. 예. 또 오늘 나갔던 기사에서는 그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 돌봄 노동을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삶도 정말 좀 처참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 이제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네. 권 기자가 간 곳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곳 아니냐.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거나 각 구청에서 하거나 공공기관이 위탁을 준 곳은 그런 곳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가장 안 좋은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두 군데를 가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건. 네. 예. 처음에는 안 좋은 곳을 가려고 했는데요. 예. 그곳에는 저를 뽑아주질 않아서 못 들어갔고 예. 오히려 20대 경험이 없는 첫 예. 요양보호사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예. 전 선택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당장 취업을 빨리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은 오히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좀 마인드가 있는 편이라서 휴게 시간이 그래도 들어가 있었고 예. 노인 학대나 뭐 어르신들에게 밥을 안 주거나 너무나 열악한 수준의 뭐 밥을 준다던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제가 경험한 곳보다 예. 일부 나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일한 곳이 가장 힘들고 열악하고 예.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직접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거나 그분들에게서 들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도 제가 꿈에 나올 정도로 어르신들과 매일 살을 부딪히다 보니까 정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분이 있는데 박혜자 할머니라고 가명입니다. 예, 예. 박혜자 할머니가 있었는데 치매가 심하셔서 저를 손부, 그러니까 손자 며느리로 항상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손을 잡고 며느라가 뭐 이렇게 부르시나요? 네, 뭐 예. 며느라 이러면서 손등에 뽀뽀를 해주시고 맨날 껴안고 이런 분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특히 그분이 한번 화장실에 저를 예. 화장실이 급하다고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똥을 처음으로 대변을 처음으로 변기에 앉아서 넣으셨어요. 기사에 등장하는 그분이군요. 네, 예. 그래서 자기 평생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예.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눕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좋아하셨던 장면이 아직도 잔상이 남을 정도로. 거기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실제? 하루 일과는 일단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기상이 되고요. 네. 저녁 오후 6시에 소등이 됩니다. 크게는 그렇고 그 사이에 3번의 밥과 2번의 기저귀 갈기가 있고요. 오후 3시에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예.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예. 그 요양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 이런 모습이 가장 떠오르는데 네. 실제 20대는 혼자였나요? 네. 20대는 물론이고 뭐 30대, 40대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공부했던 학원에 네. 그 수강생들 40명의 거의 평균 나이는 56살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오늘 기사 중에는 그런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네. 예전에는 그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며느리가 책임지던 돌봄 노동이 지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지워졌다. 네. 예. 이 자격증이 나이 제한이 없고 네. 돌봄의 성격이 주부들이 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리고 워낙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를 한 달 체험했으니까 한 거지. 네. 이 일을 평생 하실 분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중년 여성들이 그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학원에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 아닙니까? 난 그럼요. 이런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싶다.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다가 식당에서 이제 일을 네. 하시다가, 그러니까 네. 저임금 일자리죠. 네. 마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음. 나 더 이상 이제 을로 살기 싫다. 음. 뭔가 나도 자격증을 딴 한 명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좀 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당당하게 내가 나이 제한도 없고 네. 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다 키웠거나 네. 뭐 결혼을 시킨 후에 중년 여성들이 이제야 좀 공부를 해보려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나간 기사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인데다가 신분도 불안정하다. 좀 안 좋은 요양소에서는 그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오래 고용하지 않고 1년 되면 이렇게 그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갈아치운다. 이런 대목이 등장하던데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있던 곳에는 저는 시급 8,350원 최저시급을 받았거든요. 네. 주휴수당이 20만 원 정도 있긴 했지만 네. 제가 받았던 시급은 8,350원이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급 8,350원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네. 다른 데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덜 고된 노동을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네, 거죠. 뭐 덜이란 표현을 네. 하는 게 적절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되뿐만이 아니라 빨래, 청소, 뭐 주방일에 뭐 기저귀 갈기 워낙 굳은 일을 네. 하고 감정 노동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가족들이 의심하는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치매 노인들한테 저는 심지어 침을 맞기도 했고 치매 노인들은 워낙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네. 상황이니까 그런 거 다 네. 감내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최저시급은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밤에도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밤샘 근무를 하는데 네. 월급이 조금 더 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밤에 철야 근무를 하면 철야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있긴 한데요. 네. 거의 제가 받았던 월급과 뭐 10만 원, 20만 원 차이로 되게 근소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그래도 이 정도 받지 제가 요양사들은 네. 방문 요양사들의 경우에는 네. 하루에 3시간씩만 정해져 있거든요. 노동 시간이. 네. 그러니까 월급이 평균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네. 이렇게 더 열악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 어떤 처우를 받는가,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가, 이거는 바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처우와도 직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우리가 일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분들에게 뭐 짜증을 낸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그래서 난 안 그래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제 기사에도 있는데 돌봄이 아니라 처치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저도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 혼자서 7명, 8명의 노인을 돌보다 보니까 7명, 8명이요? 네. 원래 법이나 뭐 시행령이나 여기에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을 돌본다 이런 게 없나요? 네, 노인복지법에 네. 그 입소자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2.5명당 1명. 한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7, 8명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7명도 사실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댓글이나 메일을 주신 네. 분들이 있는데 10명에서 막 11명도. 근데 이게 왜냐하면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이제 2차례에 걸쳐서는 실태를 좀 다뤘고 제가 알기로 3부에 걸쳐서 8번 기사를 쓰면서는 앞으로 대안이나 뭐 이런 것도 다루시겠죠. 직접 경험하시기에 이거 하나는 가장 시급하게 빨리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하나를 꼽자면 네.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이 네. 이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되게 상당히 이렇게 중년 여성들, 뭐 간병인도 네. 외국 동포나 뭐 이제 뭐 중국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한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로도 내가 요양보호사라고 말을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노인들의 삶도 훨씬 나아질 텐데 그렇겠죠.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 너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똥 치우지 이런 시선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힘들어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6번의 기사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다루시겠네요. 네, 잘 예. 담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